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이분의 선배 언니가 신청을 하셨는데요. 많은 사연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영화배우 장동건 씨가 한 내용입니다. 연기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소모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언제나 자기를 새로 채우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동생 사주 부탁드립니다. 와인 동호회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이에요. 치과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성격은 처음엔 굉장히 터프해서 제가 좀 꺼렸었는데요. 친해지니까 언니, 동생들 많이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본인 이야기로는 자기 성격이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동생이 10년 전쯤 새벽에 스키장을 가다가 8차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치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사망했대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밖을 나오지 못하고 7년 동안 태국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성격도 조금 변했다고 하고요. 지금은 한국에서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데 이제 40대 중반을 향하고 있다 보니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뚜렷뚜렷한 이목구비에 체격이 좀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모임에서 보면 남자들에게 인기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사고로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열심히 사는 이 동생의 앞으로움과 결혼이 어떨지 사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올해 43세예요. 43세고 미혼입니다. 현재 치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분의 사연을 보면 이분이 10년 전에 운전 치사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치여서 사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7년 동안 태국에서 살았고 스스로 은둔형 외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을묘년 정해월 병자일 기해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2개, 화기운이 2개,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은 없고 수기운이 3개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점이요. 일단은 수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3개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기운입니다. 그러면 이 수기운이 관성운이거든요. 그러면 이 관성운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금기운이 없어요. 재성운이 없습니다. 재성운이 없는데 그러면 그 금기운이 이 지장간에도 없고요. 흘러가는 대운에 보면 24세서부터 43세까지 금기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성운이 약하다는 점은 이분이 재물 취득에 있어서는 그렇게 유리한 사주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치과에 근무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전문직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스스로 은둔형 외톨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10년 전에 그 운전치사 사고가 이분에게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우리 한국을 떠나가지고 외국에서 7년 동안이나 되게 혼자 살다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에서는 이 사건이 상당히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이가 43살이니까 이 34세 신묘 대운에 이 10년 전 운전치사 사고가 있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신묘 대운을 보면은요. 여기에서
신금이 딱 들어오면서 병신합이 됩니다. 그렇죠? 병신합이 되고 지지에서는 잠유 형살이 돼요. 그래서 그 병신합이 되면서 생성된 오행이 수기운이죠. 병신 합수가 되면서 수기운이 강해져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수기운이 기신운이잖아요. 사주를 딱 보더라도 일단은 월지 포함해서 3개나 되는 이 수기운이 사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이 수기운이 기신운이라고 봐야 되는데 34세서부터 43세까지는 천간이 병신합이 되면서 또 수기운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대운에서 기신이 강하게 형성이 될 때, 이때는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이 지지가 이제 좋은 운이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자묘형살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묘형이라는 것은 이 자묘유 삼형살에서 유군만 빠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주목해야 될 게요. 이분에게 있어서 결혼 정년기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24살서부터 33살까지 이때가 결혼 정년기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늦게 결혼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34살서부터 43살까지 이때에도 30대 한 중반쯤에 이때도 결혼을 많이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 사건이 그 30대 초중반쯤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혼기까지 놓쳤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서 그 결혼하는 시기까지 놓쳐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성운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뿐만 아니라 이 관성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이분은 이 관성운을 제어하는 토기운이 하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면 아예 식신상관운이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관성운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식신상관운이 힘을 못 쓰는 사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관성운이 마음 놓고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나를 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극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뭐 교통사고로 다친다든가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분처럼 그 다른 사람을 이제 치여가지고 사망에 함으로써 그 사람 스스로 여러 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성운이 강한 사람들은요, 액땜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액땜이라는 게 뭐냐면 그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 봉사 활동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십성 중에서 한 가지가 너무 강하면 그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이 관성운. 왜냐하면 이 관성운이라는 것은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나를 치잖아요. 나를 극하니까 이 관성운이 많은 것처럼 나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벌써 43살인데 사실 한 10년, 20년 전에는요, 여자가 이제 40이 넘잖아요. 그러면 뭐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말 자체를 꺼내질 않았어요. 40이 넘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어갖고 40 넘은 사람들도 결혼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분이 43살이니까 내년부터 44세 임진대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임진대운이 천간이 병임충이 되죠. 그러면서 일간인 병화가 충을 받아요. 지지는 진토가 딱 들어가면서 신자진 반합이 되죠. 그러면서 수기운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44세 임진대운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일단은 이 임수가 관성운인데 남자를 나타내는 관운이 병임충으로 깨집니다. 그리고 일간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부분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충을 받는다는 것은 이분이 남자로 인해서 남자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분의 남자운에 있어서는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운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요. 그러면
우리가 일년운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무술년, 기해년, 경자년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운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병오년이나 정미년이나 이럴 때에는 배우자궁이 깨지잖아요. 자오충, 자미원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일단은 수기운이 들어오면 그렇게 좋은 운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주에서는 수기운이 가장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내년이 무술년이고 그리고 그 45세서부터 49세까지 수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오죠.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신축년 같은 경우도요. 축토가 들어가면서 해자축이 되잖아요. 해자축으로 방합이 되면서 수기운이 강하게 형성이 되고 이 신금 같은 것도 병신합이 되면서 수기운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민년, 계묘년 계속해서 수기운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요. 이 수기운이라는 게 관성운이 남자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기보다는 남자는 계속 만나는데 그 결혼할 만한 남자는 못 만난다고 봐야죠. 그리고 남자를 통해서 행복감을 얻는 것보다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사대운에서도 보시면은요. 이 계사대운도 그 천간에 수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무신년, 기윤년, 경술년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요. 이분은 일단은 수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하고 지지가 그 오화나 미토가 들어와서 배우자궁이 깨질 때 이럴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43세 된 여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사주를 분석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사론잡인 분들, 그러니까 관이 너무 많은 분들은 그 교회나 절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오늘 주인공이 선배나 후배들을 잘 챙겨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보다는 남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관사론잡인 사주는 대체적으로 통관사주라 그래서 인성운이 용신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인성운이라는 것은 생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는 그런 그 생활 태도가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나보다는 남을 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